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대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실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은요,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는 이전에 오피스 365 시절에 플로라고 불렸던 프로그램이 몇 가지 좀 기능을 좀 보완해서 새롭게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 파워 오토메이트는 파워 플랫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파워 플랫폼의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로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파워 오토메이트와 파워 앱스, 이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가장 근간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파워 BI라든가 그 다음에 파워 벌처 머신은 이 둘에 대한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도와주는, 하지만 꼭 그렇게 없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앱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와 파워 앱스는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워 오토메이트는 이름으로 저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충분히 그 이름만으로도 이 녀석이 어떠한 성격이고 어떠한 무엇을 할 수 있는 녀석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요 이름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워 오토메이트는 뭔가 강력한 자동화를 제공해 주는 기능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워 오토메이트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을 크게 5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 오토메이트는 크게 5가지의 기능이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 여러분들이 이 아이콘의 모양을 잘 보시면 대충 이 녀석이 어떠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이제 플로차트 그런 기능이 좀 들어가져 있죠. 보시면은. 자,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화를 시켜주는데 그 대상이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앱이 과연 도대체 뭐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또는 우리가 오피스 365라고 불렀던 이 녀석들도 분명히 클라우드 기반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죠. 즉, 내 컴퓨터에서 설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로그인을 하셔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기능을 적용을 하고 거기에 내용을 저장하는 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자리를 잡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세일즈포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즉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들 페이스북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해당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로그인과 인증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거치시게 되면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내 컴퓨터가 아닌 해당되는 서버 쪽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들 간의 자동화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 줄 것인가가 바로 보시는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인스턴트 클라우드 흐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손으로 누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작의 출발점을 사용자가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버튼을 눌러줬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약된 클라우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클라우드 흐름이긴 흐름인데 어떤 특정한 시간에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클라우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크게 3가지 이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기존에 플로우 기능서부터 갖고 있었던 플로우라고 불렸던 시절에 이 파워 오토메이트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기능이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동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그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원드라이브 비즈니스 원드라이브에 어떤 내용이 새롭게 올라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또는 새로운 RSS 피드를 받으면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람을 하거나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팀즈라든가 쉐어포인트에 이런 내용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자동화할 때는 기본적으로 파워 오토메이트, 즉 플로라고 하는 기능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기능을 추가하면서, 즉 데스크탑 프롭이라고 하는, 즉 데스크탑 환경 내에서 내가 일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들에 대한 부분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명시상부한 온오프를 다 겸비할 수 있는 RPA, 즉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터, 즉 자동화의 타이틀이 이제는 무색하지 않게 된 거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절차에 대한 부분들, 즉 작업의 흐름, 비즈니스적인 어떤 흐름의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규정화시켜서 사용자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보다 더 확인하고, 또는 우리가 보통 온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흐름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파워 앱스와 연동돼서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5가지의 기능이 이제 메인적인 기능이 될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흐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나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오토메이트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트리거 액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 뭐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거 설명드려봤자 크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이 파워 오토메이트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자동화 서비스에서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바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이런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카테고리 범주별로 맞춰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본적인 이런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 보시는 이 샘플은 상사로부터 전자메일을 받을 때 해당되는 알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가 이메일 서비스를 해주는 녀석, 즉 오피스 365 아웃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 상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위해서 오피스 365 사용자에 대한 요 커넥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푸시 알림을 받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365 사용자에 대한 노티피케이션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까지 이 3개에 대한 연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커넥터가 필요하고요. 연결점이죠. 이러한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해 주기 위한 커넥터가 필요하고, 자, 지금 제가 보시는 것처럼 바로 실행을 시키자마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자가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새로운 폴더에, 즉 인박스라고 하는, 즉 받은 메일함에 메일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되는 사용자에 대한 프로파일을 받고, 그 프로파일에 대해서 이 사용자에 대한 매니저, 즉 상사에 대한 내용을 받고요. 자, 그게 받아져서 해당되는 부분이 메일과 그 메일에 대한 부분이 같으면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보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작업이죠. 자, 이렇게 어떤 자금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코딩 없이 우리가 이러한 작업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코딩 없이 기본적으로 그래픽컬하게 처리해 주는 게 바로 마이크로 파워 오토메이트가 가지고 있는, 또 내세우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일정 부분 파워 앱스에서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케이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즉 자동화를 시켜주는 기능들에 대한 부분, 뒤에서 뭔가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것을 올곧이다 파워 앱스에서 구현을 하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의 일부 기능은 또 이렇게 덜어냈죠. 파워 오토메이트한테 이건 네가 좀 처리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워 오토메이트와 파워 앱스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상호 협력적인 기능을 가지고 보다 많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하려는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대해서도 바로 이 파워 오토메이트의 일부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파워 오토메이트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나오는 부분이 어떠한 개념이 있냐면 이게 바로 트리거죠. 즉 언제 무슨 짓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 이 언제에 해당되는 부분들 있죠.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트리거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요. 그 방아쇠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그 총알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액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플로우, 즉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 트리거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액션으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상이 정해졌는데 총알이 날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또는 어떠한 시점,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트리거고요. 트리거가 반드시 존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액션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액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구독 기반의 환경을 쓰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이걸 안 쓰신다. 그런데 이걸 안 쓰신다. 100% 자원을 낭비하고 계시는 거죠. 100% 자원을 낭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직접적인 생산성과 관련은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자동화시켜 내므로 해서 우리가 보다도 집중적이고 보다도 효율적인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끔 저희를 도와주는 그런 신박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 파워 오토메이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샘플 하나 만듦으로 해서 이 녀석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또 파워 앱스와 연동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파워 앱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기 위한 선까지 좀 연습을 하시고, 그게 끝나시면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그 두 부분을 같이 한번 콜라보레이션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얘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소개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파워 오토메이트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번에 보실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이메일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메일의 제목에 견적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첨부 파일이 있는 메일에 대해서 쉐어포인트의 이메일 첨부 파일 라이브러리를 하나 생성이 되어 있는 그 라이브러리에 해당된 첨부 파일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그러한 파워 오토메이트 흐름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메일이 들어오게 되면 첨부 파일이 있고요. 이 이메일의 제목에 견적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해당되는 첨부 파일들을 쉐어포인트에 특정한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그 라이브러리 안으로 자동으로 새로운 이메일이 들어오게 되면 조건은 이메일 제목에 견적서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고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이메일에 대해서만 이러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당되는 내용,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쉐어포인트 라이브러리 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테스트로 이메일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해보면 해당되는 내용들이 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일단 쉐어포인트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 만들기에 가서 문서 라이브러리 선택을 하고요. 저는 견적서 첨부 파일 관리하는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고요. 요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 첨부 파일 견적 이메일 첨부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견적 이메일 첨부 파일을 보시면은 자, 해당되는 요 위치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위치가 될 거니까요. 일단 요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열어 놓고요. 자, 흐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새로 하나 만들 건데, 만들기 가셔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수동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새 메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새 메일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화된 클라우드를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이름에 대한 부분을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름 선택하시고 어떤 걸 시작하시고 어떤 트리거를 기반으로 시작할지를 여기서 주고 가셔야 되는데, 건너뛰기 하시면 바로 해당되는 내용으로 바로 시작하실 수 있고 이름에 대한 부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전 제목 이름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견적, 여기가 들어가 있죠. 여기 빈 공간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견적서 첨부 파일 저장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부분의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오피스 365 아웃룩이라고 하는, 즉 이메일을 가지고 핸들링 해야 되니까 트리거는 오피스 365 아웃룩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저는 새 이메일이 도착하면 이때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작업이냐면 받는 사람 참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첨부 파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첨부 파일이 포함된 파일에 대해서 이게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할 거니까 첨부 파일 포함 여부와 첨부 파일이 있는 항목만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예를 선택하시고 제목 필드에는 견적서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견적서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시고요. 이 기본적으로 견적서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다음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뒤에 글자가 잘려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견적서 하시고 탭키 누르셔가지고 이동을 해주시고요. 요거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단계, 이거는 버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새 이메일이 도착하면 저희는 쉐어포인트에다가, 라이브러리에다가 그냥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파일을 저장할 거잖아요. 자, 그래서 확장을 하셔서 저희한테 필요한 건 쉐어포인트고요. 쉐어포인트의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트리거로 시작하고요. 반드시 액션으로 시작할 수가 없죠. 그 조건에 맞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해당되는 트리거가 발생됐으면 그 트리거에 해당되는 동작이 어떤 동작이냐면 파일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파일을 만드셔야 되죠. 파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어디다가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저희는 여기다가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 거죠. 요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 URL을 복사를 하고 자, 여기다가 저는 Ctrl V를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으로 자,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 찾아야죠. 자, 사이트 주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이트 주소. 자, 일단은 우리가 요 해당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자, 먼저 전체의 내용 중에서 저는 파워 앱스 연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 기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로에 대한 부분이죠. 자, 경로에 대한 부분은 자, 어디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위치가 파워 앱스의 자, 보시면 파워 앱스의 연습의 라이브러리 폼스 여기 있죠? 다큐멘트 라이브러리 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트 라이브러리에 그 다음에 폼스에 견적서 이메일 첨부 파일이죠. 견적서 이메일 첨부 파일이라고 하는 견적 이메일 첨부 파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집어넣어야 되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의 파일 이름은 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하죠.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적인 컨텐츠가 있고 바로 하나는 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좀 더 확장된 형태고요. 식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엑셀의 함수와 같은 표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함수 이름,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인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서는 모든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조건을 추출하거나 또 날짜나 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약간 좀 보정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함수의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처럼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문자열 함수, 논리 함수, 그 다음에 변환 함수, 수식 함수, 날짜, 시간, 참조 함수, 워크플로우 함수, 그 다음에 URI, 구문 분석 기능에 대한 부분들 조작 이렇게 정도 좀 제한적으로 있죠. 저희는 그거에 대한 표현식을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 이름은 이메일에서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즉 동적 컨텐츠라고 하는 동적으로 하는 거 앞단에서 가져오는 게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 표시되는 거는 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동적인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앞단에서 어떠한 것들에 대한 트리거냐 또는 앞단에서 어떠한 액션이 있냐에 따라서 동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첨부 파일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첨부 파일의 이름을 가지고 만들 거니까 첨부 파일의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게 되면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뀌냐면 해당되는 부분을 각각에 적용하는 루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새 이메일이 도착하면 첨부 파일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첨부 파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자동으로 얘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의 이름은 마찬가지로 그냥 파일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 내용의 컨텐츠, 즉 내용은 첨부 파일 콘텐츠를 그대로 다 저장해야 되죠. 자, 이렇게만 하시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특별하게 저희가 뭐
할 게 없습니다.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하게 되면 그 조건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첨부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위치에 쉐어포인트 요 위치에 파일 이름과 파일 컨텐츠 내용을 저장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플로우를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저는 웹메일을 기반으로 해서 자, 그러면 전 저장을 했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약간 동기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보통 5분 이내에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받는 사람의 주소는 저는 appschool365.com 오피스죠. 자, 요청하신 내용은 요청하신 견적서 보내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하고요. 안에는 123이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첨부 파일을 저희가 집어넣어야 될 텐데 저는 그냥 바탕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하시면 두 개의 파워포인트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실 거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아무 파일이나 집어넣은 거고요. 보내기를 하시면 잘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웃룩에 오피스 365의 아웃룩의 계정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메일이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메일이 도착하게 되면 메일 도착에 대한 알림이 뜰 거고 그 도착의 알림과 동시에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는 그때서 비로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 구축을 한번 하고요. 메일이 좀 늦게 도착하네요.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그 딜레이 타임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계속 이제 검사하는 시간의 주기에 대한 부분은 레퍼런스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겠죠. 계속 수시로 그 부분을 찾아볼 수는 없는 거고 통상적으로 보통 5분 이내에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일단 메일이 오는 건지를 좀 확인해야지만 그 메일이 와야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해당되는 부분에 워크플로우가 자 받은 편지함에 하나가 왔고요. 메일이 도착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는 거죠. 요청한 견적서 보내드립니다 해서 제가 방금 전에 두 개에 해당되는 내용 파일을 집어넣었던 걸 확인하실 거고요. 흐름 편집에 가서 자 흐름에 제가 견적서 파일 전부 저장이라고 하는 흐름을 만들었고 이 부분을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자, 성공이라고 나와져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쉐어포인트 리스트 목록에 가서 보시면 되겠죠. 자, 아까는 없었던 두 개에 해당되는 견적 이메일 첨부 파일 이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두 개의 내용이 더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의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저희는 이런 것들을 자동화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거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정말 많은 생산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꼼꼼히 그때그때 이제 확인해야 될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동화 시킬 수 있다. 새 이메일이 도착하고 여기에 저희가 코딩한 건 하나도 없죠. 코딩한 건 하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클릭만으로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 메일함에 기본적으로 첨부 파일이 들어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그리고 제목에 견적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파일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여기 조건에 대한 부분은 첨부 파일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목 필터는 견적서라고 하는 게 들어가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파일이 한번 있는지를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죠. 확인 차원에서 자 다시 한번 이메일을 여기다 보낼 거고요. 자 이제는 제목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만 할게요. 견적서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만 집어넣고요. 2차 테스트입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파일 첨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다른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시면은 문서에서 자, 보시면은 수강자 만들기에서 에제 파일을 가지고 이제 엑셀 파일을 몇 개를 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개의 파일을 여기다 삽입해 볼게요. 자, 두 개의 파일을 제가 첨부 파일이 있지만 제목에는 견적서라고 하는 제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고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이메일이 오는지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 쉐어포인트죠. 목록에 제가 2개의 엑셀 파일이 여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파워 오토메이트가 자동으로 처리됐을 때요. 그 부분만 하면 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리시면요.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메일이 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 테스트고 2개의 엑셀 파일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는 바로 뒤로 돌아가서 견적서 첨부 파일에 대한 제 흐름에 가서 해당되는 녀석을 찍으면, 자, 기본적으로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 3분 전에 새로 내용이 적용이 됐고요. 자, 제가 계속 실행을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실행이 안 됐죠? 지금 본 녀석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왜냐하면 견적서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한번 가지고 견적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새로운 이메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 내용이고, 제목에 안녕하세요. 유엔더스님 요청하신 견적서입니다. 자, 3차 테스트죠. 3차 테스트고, 파일 첨부에 찾아보기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엑셀 파일 4개를 삽입을 했습니다. 보내기를 하시면, 자, 이제 메일이 갈 거고요. 얼마나 걸리시는지 한번 보시죠. 자, 새로운 파일이 바로 왔죠, 이제? 자, 바로 왔고, 기본적으로 4개의 첨부 파일이 들어가져 있고요. 자, 왔으니까 바로 작동이 됐겠죠? 새로 고침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성공이 돼 있죠? 성공이 돼 있고,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가보시면 어떻게 해요? 엑셀 파일 4개가 자동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동기화되는 시간이, 루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빨라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메일에 대한 부분에서 특정한 조건, 첨부 파일이 있고 메일의 제목에 견적서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쉐어포인트의 목록 리스트에다가 자동으로 해당하는 걸 분류해서 저장을 시켜주는 이런 작업들에 대한 자동화 기능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트는 우리의 작업을 좀 손이 많이 가거나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작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불편하거나 귀찮은 작업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동화해 줌으로 해서 저희가 올곧이 집중할 수 있는 좀 생산성이 높은 또는 효율성이 높은 작업에 좀 더 안전하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